자, 이 두 가지에 동의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존재하기 시작한 것에는 원인이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 거 같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 눈앞에 갑자기 날아다니는 코끼리가 나타나거나 갑자기 여기에 상자가 나타나거나 이래도 이상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직관적으로 모든 존재하기 시작한 것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 우주의 존재에는 시작이 있다. 이거 동의할 수 있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우주가 그냥 무한히 존재했다고, 원래부터 우주라는 게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대 과학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그렇지 않죠. 빅뱅 이론이라는 걸 보면, 시간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빅뱅의 시작점, 그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가면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었어요. 사고 실험을 통해서도 과거가 유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꽃가게를 여는데 그 꽃가게에 있는 꽃송이 수를 세고 다 센 다음에 가게 문을 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꽃이 한 송이 있었으면 꽃을 한 송이를 세고 가게 문을 열 수 있겠죠. 꽃이 5송이가 있으면 5송이를 세고 가게 문을 열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꽃이 무한 송이가 있으면 그 꽃을 다 세고 가게 문을 열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무한한 꽃송이를 세야 되니까. 과거에 있었던 날 숫자들을 꽃을 세는 거하고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가게 문을 여는 거를 오늘이라고 생각을 하면, 만약에 과거가 무한하다면 오늘이 오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좀 헷갈리죠? 어쨌든 우주에는 시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결론으로 갈 수 있냐면, 모든 존재의 시작에는 원인이 있다. 그리고 우주의 존재에는 시작이 있다. 두 명제를 합치면 우주 존재의 시작에는 원인이 있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원인의 속성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원인은 분명히 우주 바깥에 존재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주는 애초에 없었으니까. 이 우주라는 거는 단순히 물질들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모두 말하는 거예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었는데 이 원인이 우주를 시작했다는 얘기는, 이 원인은 시간과 공간 바깥에 있을 수밖에 없고 또한 비물질적이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바깥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시간에 종속적이지도 않고 공간에 종속적이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원인은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무에서 시간과 공간과 모든 물질들을 시작시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원인일 거예요. 그런데 이 원인은 비물질적인 거라고 했는데, 물질이 아닌 것이라고 하면 어떤 추상적인 객체, 삼각형, 네모, 동그라미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인격적인 존재의 마음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는 없죠. 그런데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주가 없는 상태에서 우주가 있는 상태로 어떤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비물질적인 것 중에서 완전한 무에서 우주라는 거를 시작하기로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인격적 마음밖에 없어요. 다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우주 존재의 시작에는 원인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원인은 시간과 공간 바깥에 있고, 시간 바깥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얘기고,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인격적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선택을 했으니까. 우주가 없는 상태에서 우주가 있는 상태로. 그리고 이 원인은 아주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주를 시작한 원인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 원인이 하느님 같은데요. 이런 논증이 기독교의 신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성적으로 알 수 있는 것으로 인격적인 창조주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다는 거죠.